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망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욕보이는 짐승을 처리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지닌 탓일까? 어서 오십시오. 거기 앉으시죠. 네, 고마워요.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지닌 사람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곤 한다. 눈앞에 앉은 젊은 여성 또한 그들 중 한 명이다. 제 딸을 고통스럽게 죽인 범인이 끔찍한 최후를 맞게 해주십시오.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새까맣게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이 그녀의 분노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카지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겐 딸이 한 명 있었다. 우리 딸 친구 100명 생겼으면 좋겠다, 그치? 친구 잔뜩 만들어야지. 그 당시 의뢰인의 딸 아카네는 초등학교에 간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일찍이 남편을 병으로 잃은 의뢰인에게 있어 딸 아카네는 살아갈 희망이었다. 다음에 놀이공원 갈까?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양친이 가까운 곳에 살았던 덕분에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딸과 놀이공원에 간다는 약속에 가슴이 들떴던 어느 날, 엄마 왔다. 어? 할머니네 갔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의뢰인은 딸의 부재를 알아차렸다. 의뢰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저녁 7시.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있겠거니 예상했다. 아니, 여긴 안 왔는데. 네? 하지만 아카네는 그곳에 없었다. 그 사실을 안 의뢰인은 양친이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죽어라고 아카네를 찾아다녔다. 아카네! 어디 있니? 난 산 쪽을 찾아보겠네. 그럼 나는 상점가 쪽으로 가지. 의뢰인은 불안으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다. 유미코, 좀 쉬엄쉬엄해, 응? 아니야, 난 괜찮아. 아카네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카네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의뢰인의 노력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말도 안 돼. 일주일 뒤에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조의를 표합니다. 아카네가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아카네는 가슴을 칼로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범인은 강한 살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아카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봉합된 상처를 봤을 때 의뢰인은 딸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카네의 장례식을 끝낸 뒤 의뢰인은 거의 얼빠진 것처럼 지냈다. 힘든 건 이해하네만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해야 할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딸을 키우는데 필사적이었던 의뢰인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범인은 체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저 형사님, 범인의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수사 중이라는 말씀밖에는. 범인의 체포 소식만이 의뢰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벌써 몇 번째 드나드는지 모를 경찰서를 뒤로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안녕, 네가 마나미니? 네 엄마가 널 부르고 있어. 우리 엄마가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지 않니? 그래서 오빠가 대신 널 데리러 왔단다. 초등학생에게 말을 거는 수상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뇌리에 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이보세요, 당신! 지금 애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죠? 진정하세요. 전 진짜 그 아이 엄마한테 부탁받은 거라니까요. 남자가 서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의뢰인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염려된 나머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놀랍게도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 동네에서 착하기로 유명한 청년인데 모르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남자를 편견을 눈길로 봤다는 사실을 그 당시엔 부끄럽게 여겼었다. 하지만 딸을 잃은 분노와 슬픔 때문에 여자애를 보던 그 눈빛, 역시 마음에 걸려. 의뢰인의 축은 예리할 대로 예리해진 상태였다. 그 청년의 눈 깊은 곳에는 음흉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를 꺼림칙하게 여긴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스스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 흥신소의 도움까지 빌렸다. 이 남자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이거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계약금이요. 훗날 딸을 위해 쓰려고 모아둔 돈에 손을 댔다. 이런 일에 돈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그렇게 조사를 거듭한 결과 그 청년의 이름이 하야사카 나오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근방 대지조의 손자로 지역 내에서 맘씨 좋은 청년으로 유명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요? 그렇게 착한 청년이 딸에게 손을 댈 리가 없다고 자신이 착각했음을 인정하려던 그때 의뢰인은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어떤 내용의 시선을 사로잡혔다. 그 하야사카란 사람 가끔 밤에 외출을 한다고요? 예, 목격 정보가 있더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같았으면 딱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이었겠지만 의뢰인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카네가 죽은 날에도 외출을 했어. 심지어 시간도 딱 맞아. 의뢰인은 확신했다. 자신의 촉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조사서를 손에 들고 의뢰인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에이, 겨우 그거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 알 수 있어요. 딸의 죽음과 이 남자가 관계가 있다는 걸요. 체포하고 말고를 감으로 결정하면 세상엔 억울한 사람 천지죠. 하지만 경찰은 조사서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경찰은 이제 믿을 게 못 되었다. 의뢰인이 뒷세계에 발을 들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말 범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대도 우선 30만 엔 주쇼.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대부분이 사기꾼이었다. 더욱이 위험성 또한 컸다. 언니한테 딱 맞는 일자리가 있지. 에? 따라와. 싫어요. 이거 넣으라고요. 한글의 손에 업소로 팔려나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꺾이지 않았다.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아카네를 죽인 범인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살아있다니 난 절대 인정 못해. 그런데 그때 한 호스티스가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왔다. 소용없어. 그래봤자 쓸데없이 돈만 내버리는 셈이니까. 그랬구나. 그 사건의 피해자가 당신의 딸이었다니. 네, 그래서 딸의 복수를 하려고. 그럼 내가 딱 알맞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당은 절대 놓치지 않는 괴물을 말이야. 호스티스는 의뢰인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었다. 사정은 알았지만 이대로 의뢰를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치만 카주타 씨, 범인이 하야사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명백히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부러 강한 어조로 물었다. 그 시간에 외출했던 사실과 그 남자의 탁한 눈. 전 확신해요. 그놈이 범인이에요. 나는 이 얼굴을 잘 안다. 진실을 꿰뚫어본 유족의 얼굴이다.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의뢰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바짝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딸을 죽인 범인을, 그놈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카지타 씨. 그리고는 절실한 목소리로 내게 애원했다.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표정으로 외쳤다. 아카네는 내 모든 것이자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컸는지 남편한테 얘기해주는 게 내 행복이었다고요. 소중한 내 딸을 잔인하게 죽인 그 자식을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원통함이었다. 범인을 향한 타오르는 분노였다.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원한은 범인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딸이랑 쭉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이와 같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힘없는 어린아이를 살해한 놈에게 살 가치란 없다. 어떻게 죄를 잘 숨기고 있는 모양이지만 바로 나 이주인의 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상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 그때가 되면 그놈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살인인 만큼 진인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찾아왔네. 마침 나도 그 건을 조사하던 참이었거든. 누구한테 의뢰라도 받았나 보자. 그건 아니고 의뢰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조사 중이었어. 과연 인류 정보상답게 철두철미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하야사쿠란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던다. 그 남자가 정말 범인인가? 와, 빙고. 촉으로 알아맞히다니 대단한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걸 가능케 한 거겠지. 그렇기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하야사쿠는 이상 성역자였다. 여태껏 유괴당한 아이는 4명이었다. 안녕, 네가 남이니? 네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어. 정말요? 오빠랑 엄마 보러 가자. 놈의 수법은 악랄했다. 아이 엄마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 표적을 동요시켜서 자신을 따라오게끔 했다. 그리고 지주인 부모가 소유한 별장에 아이를 데려간 뒤 본색을 드러냈다. 엄마 어딨어요? 엄마. 엄마는 없어. 멍청한 아이구나.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별장 부진에 매장했다. 하야사카는 아카네도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신을 은폐할 생각이었지만 안 돼. 사람이 오고 있어. 재수도 없지. 하필이면 오늘 별장을 쓸 건 뭐람? 아카네가 살해된 날에 누가 급한 용무로 별장을 쓰는 바람에 하야사카는 부득이하게 산속에 시신을 유기했다. 고다이와 헤어진 뒤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준비하던 중 고다이? 내 핸드폰이 울렸다. 하야사카의 감시역한테 연락이 왔어. 방금 아이가 또 한 명 유괴당했대. 지금 이 순간 하야사카가 또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하야사카가 있다는 곳으로 신속히 달려갔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아니, 저건... 하야사카의 별장으로 가던 중 여자아이를 아는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상황으로 보건대 청년이 하야사카로부터 여자아이를 보호한 듯했다. 쿠레바야시 씨. 당신은 루카와 씨! 쿠레바야시라면 예전에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다. 이 청년이 그 말로만 듣던 정의의 사나이인 모양이다. 아이는 무사한가?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부르지. 이 오빠가 도와줘서 괜찮아요. 그렇다는데요? 뭐지 이 위압감은?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다. 구가쿠 대체의 호적수라고도 했던 것 같다. 쿠레바야시가 하야사카의 범행을 목격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한다. 자, 엄마한테 가자. 우리 엄마 진짜 많이 다쳤어요? 뭐야 저놈은 어쩐지 수상한데. 야생의 감인지 쿠레바야시는 하야사카가 악인임을 직감적으로 간파했다고 한다. 달리는 자동차를 쿠레바야시는 자전거로 추격했고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오빠가 속인 거지. 그렇지? 얌전히 있지 뭐. 야, 너 뭐야 임마! 가히 놀랄만한 다리 힘으로 차를 따라잡았다. 그리고는 차의 바짝부터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깨부쉈고 자식이 그냥! 꼬마야, 오빠 꽉 잡아! 안 돼! 차 안에 있던 아이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놀라운 신체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자전거로 차를 따라잡았단 말이야? 그 정도면 사이클 선수급인데 약자가 고통받는 걸 못 견디는 성미라서요. 위기의 순간에 괴력을 발휘한 셈이죠. 악인을 향한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타입인 모양이다. 나는 아이를 쿠레바야시에게 맡기고 하야사카를 잡기로 했다. 쿠레바야시 씨는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으신 거죠? 뭐 그럼 좋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도장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 그런데 자리를 벗어나려던 찰나 루카가 해맑은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닌가. 남을 지도할 권한은 없지만 애제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야 없는 노릇이다. 좋다. 원한다면 오도록 해. 이주인 씨의 실력은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너 악수로 힘겨루기라. 재미있군. 아무쪼록 잘 부탁. 무시무시한 위압감이다. 나도 모르게 힘을 꽉 주게 돼. 예상대로 하야사카가 도망친 곳은 별장이었다. 자꾸 바깥을 힐끔거리는 걸 보니 추격자가 있을까 불안한 모양이군. 선생님, 저놈 얼굴을 보니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뭉개도 될까요? 얼마든지. 참 짜증나게도 생기셨네요! 가속이 붙은 강력한 주먹 한 방에 놈은 의식을 잃었다. 자, 가볼까. 죄를 청산하라. 우리는 하야사카를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이제 이 변태놈을 깨우도록 하지.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놈에게 편안한 잠 따위 용납되지 않는다. 놈이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도록 뺨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이와 쓰레기, 언제까지 퍼질러 잘 거냐? 나도 모르게 과하게 패버렸지만 이놈 얼굴이 짜증나게 생긴 걸 어떡하나. 늘 그랬듯이 그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농락하고 기어이 살해했다. 피해자나 절망의 늪에 빠진 유족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놈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지극히 이기적인 헛소리였다. 죄송스럽지 않냐고? 잘도 그러겠다. 난 착한 일을 한 거야. 그 애들이 추하게 커버리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줬잖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놈에게 아무래도 인간의 마음이 존재치 않는 모양이다. 이런 놈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추잡한 욕망에 사로잡힌 쓰레기 같으니. 루카와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 목소리에 루카오가 금속으로 된 봉을 건넸다.
나는 봉을 하야사카의 엉덩이에 있는 힘껏 찔러 넣었다. 몸이 강제로 꿰뚫리는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라. 뿌리 끝까지 박아넣음과 동시에 하야사카가 절규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럼 이어서 스위치 온! 루카가 스위치를 누르자 전열로 말뚝이 뜨거워지면서 살타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충분히 열을 받은 말뚝은 형상기와 가끔의 특성에 의해 놈의 몸 안에서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더 길고 두꺼우며 겉에 가시가 돋아난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형태다. 이건 예전에 순물을 이용해 행했던 고문을 내 나름대로 개량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이 형벌을 내렸지. 너한텐 아주 딱 맞는 고문이지. 아파, 뜨거워. 고온으로 내장이 익어가고 갈기갈기 찢기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부잣집 도련님께서는 그 고통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살려줘! 참수할게! 죄값은 치를 테니까 제발! 놈은 고작 몇 분 만에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를 용서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무슨 소리지? 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너 불로불서야? 아닌데요. 그럼 내가 죽여주는 것에 감사하도록 해. 추하게 나이 먹기 전에 젊은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지. 실컷 고통받다가 가라고. 뭐 불로불서라고 대답했다면 정말 죽지 않는지 보여달라고 할 작정이었다만 하야사카는 그로부터 장장 7시간을 고통받다가 끝내 숨이 끊어졌다. 어때 루카와? 뺄 수 있겠나?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안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갔어요. 이 고문은 뒤처리가 골치로군.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적어둬야겠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별장 지부 내에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되어 이로써 희생된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비록 결말은 잔혹하나 모든 일에는 끝맺음이 필요한 법.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담으로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쿠레바야시가 내 사무소를 찾아왔다. 이주인 씨,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제대로 덤벼보도록.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진 남자 쿠레바야시는 상당히 재밌는 친구였다. 이 이야기는 훗날 소개하도록 하겠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